오늘은 주제 54번이자 일제강점기의 마지막 파트인 민족문화 수호운동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일제의 통치 방식에 대해서 배웠고 이거에 저항하는 운동을 많이 배웠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우리의 말과 언어, 역사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말에는 우리의 민족 의식이 담겨져 있고 또 우리의 역사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자주적인 독립운동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본은 우리의 역사를 왜곡하려고 했고 또 우리나라의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가 우리의 언어와 역사를 지키려고 어떤 노력을 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언어에서 활약했던 사람이 바로 주시경이 있습니다. 주시경 선생님은요, 한인쌤이라고도 불렸어요. 그래서 시험에서 한인쌤이라고 나오면 주시경 선생님을 의미하는구나를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한인쌤은요, 지석영과 함께 우리나라의 말을 연구하는 국문연구소를 세우기도 하고요. 우리나라 최초로 문법을 정리하기도 합니다. 최초의 문법을 정리하기도 해요. 자, 그래서 이런 노력 때문인지 연구회라든지 학회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먼저 생긴 게 조선어 연구회입니다. 조선어 연구회에서는요, 우리나라의 한글날인 각야날, 지금의 한글날인 각야날을 만들기도 하고 한글이라는 잡지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배포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조선어 연구에 영향을 받아서 생겼던 게 바로 조선어 학회입니다. 조선어 학회는요, 우리나라의 한글 맞춤법은 지금도 어렵지만 너무 중요하죠. 한글 맞춤법을 통일하고 또 각자 지역말로 사투리도 다르고 많은 단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말이 가지고 있는 사전을 편찬하는 거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시도에서 그칩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시도하고 있었는데 일본한테 발각이 돼서 완성하지 못해요. 자, 그런데 해방 이후에는 이렇게 큰 사전을 편찬했었던 기록물을 발견하게 돼서 다시 우리나라의 어떤 사전을 해방 이후에, 광복 이후에 편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우리나라의 언어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과 연구회와 학회, 그리고 주된 활동들을 알아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일본의 끝없는 역사 왜곡에도 맞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식민사관이라고 해요. 즉, 일본의 역사 왜곡을 식민사관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일본인들이 우리나라의 역사를 무시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너네는 예전부터 식민지, 즉 우리나라의 식민지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 라고 하면서 식민사관이라는 걸 막 만들어내요.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가 될 수밖에 없던 이유, 막 이런 이유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대항해서 이 일본의 이상한 소리를 무시하는, 일본의 이상한 소리를 하나하나 반박해주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먼저 박은식 선생님 보겠습니다. 박은식 선생님은요, 특히 많은 책들을 읽지만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라는 책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제가 얼마나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지 이거에 맞서서 우리가 어떤 독립운동을 했는지를 아주 잘 담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활동을 통해서 일본의 식민사관을 비판하게 되었던 거죠. 자, 그리고 백남은 선생님은요,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강한 나라랑 똑같이 발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법칙을 내세웁니다. 왜냐하면 일본인이 너네는 옛날에 그냥 그대로에 머물러 있어 이렇게 비판했거든요. 그러니까 백남은 선생님이 아니야, 우리도 다른 세계의 강한 나라들처럼 똑같이 발전하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채호 선생님은 조선상고사라는 책을 서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고대 역사를 연구하기도 했고요. 또 진단학회라는 학회는 한국사를 실증적으로 분석합니다. 실증적이라고 하는 거는 증거에 입각해서 실증적이고 객관적으로 분석해요. 그래서 일본의 이 이상한 소리에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언어와 역사를 지키려고 했고요. 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책에도 나와 있듯이 예술가들의 활동도 많았습니다. 특히 나은규가 만든 아리랑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일제강점기에 우리 민족들이 겪고 있는 아픔들을 영화로 제작하기도 했고요. 또 윤동주 시인이나 이육사 시인들이 이 일제강점기의 아픔을 시나 소설이나 뭐 이런 것들로 많이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 일제강점기 내용이 전부예요. 우리가 총칼을 들고 싸운 사람들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실력을 양성하려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사회적인 차별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도 있었고 이렇게 언어와 역사를 지키려고 하고 또 많은 예술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을 지원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책에 있는 퀴즈 풀어보고 일제강점기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122쪽에 1번에 서로 관련 있는 것을 밑줄 쳐보겠습니다. 1번, 각야나를 제정한 건 조선어 학회이죠. 자, 2번, 큰 사전 편찬을 시도한 것은 바로 조선어 연구회입니다. 3번, 우리나라 말의 문법을 최초로 정립한 거는 주시경입니다. 123쪽에 박은실 선생님이 저술한 책은 한국독립운동 지열사고요. 3번, 빈칸에 알맞은 반, 진단학회는 한국사를 실증적으로 연구했죠. 또 2번, 나은규는 아리랑을 제작해서 우리 민족의 아픔을 영화로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했던 내용들을 워크북으로 돌아가서 복습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